내년 파월 연준 의장 교체를 통해서라도 정책금리를 상당폭 낮게 유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달러 약세, 물가 금리 하락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내년도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제가 상단을 6,600 정도는 제시를 하고 있지만 네. 올해처럼 300에서 400포인트 정도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7,000선 가까이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한 달러 자산 비중을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셔야 됩니다. 6,600? 네, 내년도 공식적으로. 많게는 7,000까지도 네.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저희 이거 썸네일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자, 이분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오래간만에 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바쁘셨어요? 아니요, 뭐 안 불러주시는데요. 그럴 리가요. 아, 정말요. 네. 네. 위원님과 이렇게 못 뵌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많은 일이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또 고점을 경신해 갔고요. 간밤에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또 상당히 많은 뭐 변수와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물 속에서 네. 네. 어떤 지수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US와 논 US 간 네. 차별화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최근에 내년도 전망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면서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국가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신산업이 태동한 국가,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을 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증시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00선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투자하는 국가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조합이 경제 체력, 완화적인 통화 정책 여기 하나 더 부가적으로 이제 신산업이 태동된 것까지 조합을 이룬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증시. 그래서 이제 미국을 내년에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얘기해드리는 포인트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또 내년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겨두고 있어요.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거의 뭐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것과 같은 어떤 영향력을 지금 어떤 발언도 그렇고요.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다 그게 시장에 영향으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도 그러면 미국을 가장 좋게 본다. 내년은 사실 선거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네. 선거가 없는 해잖아요. 그럼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서 미국 봐야 될까요? 미국이요? 네. 내년에도 이제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결국 트럼프 당선,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해석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지만 당선되고 나서의 이 궤도를 좀 본다고 하면 결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감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행정부였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2.0 시대는 리스크온 심리를 강화시키는 조합으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증시를 좀 좋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가장 관건은 내년도 트럼프가 취임을 한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미 무역 흑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부과는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관세 부과는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점진적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해서 미국의 안보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관세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무부가 관세 인상과 관련된 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한다고 해서 바로 대미 무역 흑자국을 중심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가 취임했던 시기가 2017년. 그때 당시에도
하반기 들어서 중국을 상대로 무역 가능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고 2018년도 대학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시장의 의견들을 좀 보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 1, 2년 차, 집권 3, 4년 차 구분을 하셔야 되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이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 이 환경은 집권 3년 차 이후부터 조성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국채 발행을 많이 하려고 하면 대규모 또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무역 수지가 적자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면 통화 측면에서도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건은 내년도 트럼프는 뭐 통상 정책이라는 부분들도 강조를 하겠지만 통화 정책, 네. 특히 연준의 현재 정책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파월 연준 의장 교체를 통해서라도 연준의 정책 금리를 상당폭 낮게 유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달러 약세, 물가 금리 하락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내년도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제가 상단을 6,600 정도는 제시를 하고 있지만 네. 올해처럼 300에서 400포인트 정도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7,000선 가까이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기 때문에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그 토지나 이런 건물들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원화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한 달러 자산 비중을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셔야 됩니다. 예. S&P 500 그러니까 지금이 6,086대인데 네네. 네. 6,600 네, 내년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6,600. 많게는 7,000까지도 네.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저희 이거 썸네일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제가 올해도 연초에 올해 네. S&P 500 지수 전망할 때 사실 올해 연초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때 네. 저는 올해 5,800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걸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바탕에는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위원님 이제 수석님 나오실 때마다 왜냐하면 올해는 미국의 정말 이제 연말에 있는 대선을 향해서 계속 연초부터 그걸 보면서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왔기 때문에 수석님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쭉 미국 증시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도 계속 고점 경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내년에는 더 간다 지금 말씀해 네. 주시니까 7,000까지도 말씀해 네. 주시니까요. 참고로 제가 작년 10월 말부터 네. 이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간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고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톤을 바꿨어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겠구나.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재밌게도 올해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앞서서 한 달 전부터 그게 반영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증시가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시장이 우려했던 그 우려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도하고 나서는 올해 연말까지 산타넬리도 찾아오면서 지금 지수대를 6,200 정도까지 봤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장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올해 내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가? 미국도 한번 담아봐? 너무 올랐네? 이제 이러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사실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은 우리 증시하고 굉장히 디커플링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라서 네. 맞아요. 우리 증시 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자. 아니면 비중을 좀 담아보자. 뭐 이런 전략을 좀 나름 포트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올라 있어서 손이 안 가. 우리는 근데 남아 있자니 계속 밀리기만 하네.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해하시죠? 그 마음은. 그죠. 저도 사실 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올라갈 때 후행해서 따라가는 흐름들을 연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한국장을 또 떠나기에는 여기까지 버텼는데 이거 언젠가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희망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코스피 지수 레벨은 낙폭 가드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수 때보다는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국과 대만 같은 네. 반도체 국가에 투자를 하실 때는 미국처럼 하시면 안 돼요.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형태로 시간에 투자하는 형태로 가는 형태지만 이제는 한국과 대만은 낙폭이 가대할 때 매수에 가담을 했다가 일정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선에 부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매도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선교 조건이 필요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선교 조건에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경제 체력입니다. 아까도 네. 누누이 얘기해 드렸지만 올해 우리나라 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올해 2분기 때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요. 올해 대부분의 경제 전망을 추정하는 기관들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때 역성장은 생각지도 않았고 올해 3분기 전기 대비 플러스 0.1 나왔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죠. 근데 사실은 올해 1분기 때는 0.5 이상 나올 걸 염두에 두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부분 2% 중반 정도 제시를 했었죠. 근데 2분기 때부터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내년도 취임과 동시에 사실 대통령은 애교와 통상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관세 부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무부, 재무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는 해드렸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애교와 통상 부분에서 분명히 무역 마찰을 일으킬 만한 정책들은 취임과 동시에 좀 시행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올해만큼 늘어날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지금 OECD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추정이 되는데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보다 더 높아요. 2.1%로.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의 이제 이유들을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네. 또 이로 인한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내년도 관세 부과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들의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2%에 미치지 못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선되어야 되는 요인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수출 증가율입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분명한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전월 대비 같은 경제 지표를 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를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금액으로 보면 지금 14개월째 플러스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증가율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1월 달에 고점이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체 수출 증가율이.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수출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 증가율이 7월 달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싶지만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투세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뭐 계엄령 선포 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안 그래도 북한과의 대치 상태로 사실 신뢰를 주기 어려운 대표적인 국가인데 이번에 한 가지 요인이 더 붙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개선되거나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한국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미국 증시 올라갈 때 호응해서 따라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고점인 것 같아도 계속 올라서 네, 네. 고점 경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시간의 투자. 네, 시간에 하라. 투자해야죠. 네, 그래서 6,600, 7,000 제가 계속 네, 강조해드리는데 네, 제시를 해주셨고 한국은 어떤 환경으로 볼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트레이딩 네.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도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달에 다 좋았지만 다 플러스였지만 지수별로 러셀이 10%대 상승을 하는 것처럼 이 지수로 대변되는 것은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12월 들어서는 또 이게 대형 기술주로 좀 넘어오는 흐름이거든요. 돌아가면서 올라요. 다시 M7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포트 구성은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기존 주도주는 바뀌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로 따지면 미국, 3대 지수 내에서는 나스닥, 섹터로 따지면 커뮤니케이션, IT, 경기소비재.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략적인 디커플링을 중점에 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섹터는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는 M7 종목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AI 혁명이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이를 이제 내년도 미국이 필요한 글로벌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이긴 하는데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AI 서비스 구현 단계는 네. 학습용입니다. 그 학습용에서 플랫폼은 서버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서버양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구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학습용에서 그 다음 단계가 추론용인데 추론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의견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지금처럼의 고성장이 계속 이뤄지진 않을 거다. 네. 뭐 빠르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지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습용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랫폼이 바뀌어요.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뀌는 거죠. 네. 이 단계부터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GPU는 AI 반도체가 아니에요. CPU와 GPU처럼 기본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추론용의 AI 반도체는 2세대 반도체가 ASIC 그리고 FPGA가 대표적인데 ASIC는 단점이 있어요. 만들기도 오래 걸리고 한번 만들면 수정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게 FPGA예요. 그래서 2세대 반도체 가운데 FPGA가 ASIC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려요. 근데 FPGA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자일링스를 인수한 AMD 그리고 알테라를 가지고 있는 인텔이에요. 그러니까 주도 기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3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이 PIM에 해당되는 건데 SK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 PIM뿐만이 아니라 누로모픽이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뇌를 형상화해서 만든 반도체인데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AI 반도체의 목적지예요. 근데 네. 이는 IBM이 주도하고 있죠. 지금 현재 IBM이 연구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학습용에 머물면 안 돼요. 추론용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연평균 32.1%씩 성장을 하는데 2033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추정되는 시장 규모보다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AI 이를 주도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 네. 종목들이 주도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문남중 수석님께서 내신 보고서 트럼프 2.0 시대 미국 업종 옥석 가리기 보고서가 있는데 저희가 또 참고하시도록 올려두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 전통 제조업 그리고 규제 완화 쪽에 이제 금융, 또 전략 산업으로 AI, 반도체, 뭐 바이오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짧게 피해 업종. 좀 요거는 피해 업종이다. 요거까지만 짚어주실까요? 네. 피해 없죠.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가 거론될 수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ABB, Anything but Biden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모든 색채를 다 지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예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게 지어지고 난다고 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를 또 지원하는 법안을 꺼내들 건데 그때는 트럼프라는 포장지로 꺼내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 피해 업종이 다시금 수혜 업종으로 바뀔 여지가 있어요. 전략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역시 트럼프는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강해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 때는 바이든의 색채를 모두 지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겠지만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도 아까 얘기해 주셨죠. 우리나라 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가지고 있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톤을 들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속으로 어떤 생각하시는지 네. 알 수가 있을 것 네. 같았어요. 네, 힌트가 많이 됐습니다. 자, 오늘 문남중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S&P 500, 6,600에서 7,000 제가 꼭 네, 기억해두고 네. 썸네일로 들어가지고 네. 그거 계속해서 점검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